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 단순히 이거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좀 우겨 넣은 거다, 이런 거는 안 타보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막상 타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세계가 경험이 됩니다. 아예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이 전기 모터의 이 반응 속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차의 움직임 자체가 민첩하면서도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페라리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849 테스타로사, 이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849 테스타로사를 설명하기 전에 이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신형 모델이 나오면 뭐 디자인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849 테스타로사나 페라리에서 출시하는 이 정도 급에 되는 차들은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펙이나 성능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디자인이나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849 테스타로사를 구매를 했느냐? 사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라리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일단 브랜드가 1순위이긴 합니다.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페라리는 다른 브랜드와 다르냐? 다르죠. 페라리라고 하는 그 이름, 페라리라고 하는 역사, 이 849 테스타로사도 자세히 둘러보면은 그런 헤리티지를 이어오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마력이 높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849 테스타로사는 과연 실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브랜드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차만 놓고 보면은 저도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페라리는 실물을 봐야 돼요. 제가 이 849 테스타로사 전에 구두드에서 F80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849 테스타로사도 실물로 보면 약간 F80의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을 둘러보면은 이 차는 1970년도의 페라리 현대판의 재해석, 약간 디자인을 재해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름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페라리는 차 이름을 지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811 슈퍼패스트, 얘 뭐냐? 800마력의 12기통 슈퍼패스트, 졸라 빠르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849 테스타로사는 무슨 뜻이냐? 저 8은요 8기통, 페라리에서 8기통 단종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F8 트리뷰토 때 8기통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F8의 후속 모델인 296은 V6 하이브리드 6기통이잖아요. 그래서 8기통이 단종된 거 아니냐 하지만 8기통을 장착한 바로 이 테스타로사 849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기통의 8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뒤에 49는 499cc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489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테스타로사라는 이게 뭐냐면, 이 차가 플래그십이라는 이유를 이 테스타로사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 테스타로사라는 이 네임을요, 페라리가 1950년도에 500TR이라고 하는 레이싱카 있어요. 그 레이싱카에 그 약간 그 지금 페라리 엔진룸을 보면은 그 빨간색 그 엔진룸 커버 있죠. 이탈리아어로 저 테스타로사가 빨간 머리 뭐 하고 빨간 그 뭐 캡 약간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1950년 때부터 그 테스타로사라는 그 명칭을 사용을 했고, 84년도에 실제 테스타로사가 출시를 했고, 그 람보르기니 쿤타치랑 경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849 뒤에 테스타로사를 붙인 거 자체가 페라리에서는 이 차가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출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름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 스펙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사실 이 차의 스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비싼 돈 주고, 이 차가 쿠페가 시작 가격이 7억 후반, 7억 9억 정도 되고, 얘가 아세토 피오라마라는 패키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요런 도장과 그 다음에 이제 경량, 서스펜션의 댐퍼 달라지고 카본 들어가고 막 이래요. 요게 한 1억 정도 합니다. 요렇게 옵션이 들어가면은 이 쿠페 모델도 한 9억 정도 되고, 스파이더의 시작 가격이 8억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2는
공간에 안 나와가지고 스파이더 모델이 안 나와요. 근데 이 849 테스타로사는 지금 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스파이더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 849 테스타로사의 스파이더는 8억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경쟁 모델은 출시조차 못하는 걸 페라리는 공간이 나와서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형이 나와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 이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SF90 자체도 뭐 1000마력이 돌파했고 이 전기 모터가 3개 들어가요. 8기통 엔진이 요 뒤쪽에 있고요. 앞쪽에 전기 모터 2개, 중간에 전기 모터 하나,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3개 들어가고 엔진이 합산돼서 1000마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번 신형은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스펙이냐? 물론 이런 하이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상위급 모델들은 단 0.1초 50마력을 넘기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어요. SF90이 1000마력이었는데 이 849 테스타로사는 1050마력, 50마력이 올라갔고요. 제로백도 2.3초.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게 이 정도 되는 차들은요, 제로백을 따지는 건 이 차를 안 타봤다는 거야. 이런 차는 제로 200부터 따집니다. 제로 200이 6초대예요. 그냥 한마디로 웬만한 차의 제로백 수준을 제로 200에 그냥 도달한다. 도로 다니다 보면은 짧은 구간에서 어떤 차를 추월한다든지 내가 뭐 갑자기 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악셀 밟으면 그냥 튀어나가요.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이 피오라마 서킷에서 SF90이 쿠페가 1분 19초고 그 다음에 SF90XX가 1분 17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849 테스타로사 이 쿠페 기본 모델이 1분 17초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수치들이 내가 이제 이 비싼 거의 10억을 가까이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수치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헤리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타로사 이 이름도 있지만 이 뒤에 보면 이 스포일러, 요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보통 페라리는 이 유려한, 그러니까 매끈한 바디 디자인이 되게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되게 매끄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테스타로사는 어때요? 뭔가 되게 각져 있으면서도 우아한 좀 이런 볼륨감, 이런 휀다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F80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되게 넓적한데 되게 동글하면서도 뭔가 차가 엄청 커. 딱 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요런 거는 차가 좀 너무 길어져 보일까봐 이쪽 중간쯤에 이렇게 이제 카본으로 약간 이제 띠처럼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고요. 후면부를 보면은 2개 스포일러가 있죠. 이거는 르망 레이스카의 512 그 S 르망 그 레이스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투 테일, 요 약간 그 2개 스포일러, 그 디자인을 이번 849 테스타로사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적용한 게 296 스페ци알레, 그때부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한 게 요 849 테스타로사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 하나하나가 이 페라리라고 하는 849 테스타로사의 상품성과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은 진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막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보면 어차피 예뻐요. 디자인이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도로에 또 나간다 그러면 다른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고요. 진짜 딱 보면 그냥 중간중간에 각져 있으면서도 이 볼륨감이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볼 때마다 참 정말 예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카본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스트라이프도 마찬가지지만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카본이 들어가면서 요 약간은 좀 더 공격적인 이런 디자인이 그냥 노멀 모델이 아니라 무언가 되게 좀 하드코어한 스페셜 모델이라는 느낌도 나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849 테스타로사는 페라리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군데군데 요소 하나가 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 차를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페라리를 살 때 첫 번째부터 페라리를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고라도 뭐 하나 사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라리 신차를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 브랜드를 샀다, 이 브랜드에 속한 이 소속감 하나만으로도 이 페라리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게 되게 커요. 왜냐면 차를 아무리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예쁜 이런 차를 산다고 한들 내가 그냥 혼자 타고 다니거나 혹은 이런 브랜드 가치가 없다면 차에 정이 잘 안 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에서 1000마력이 넘어, 뭐 2000마력이야.
그 실제로 유럽에서 보면은 처음 들어보는 제조사의 막 2000마력대 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들이 약간 소비자분들에게 그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이유가 브랜드가 없고 성능만 또 뛰어나다고 이 차를 살 거야?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고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브랜드에 대한 매력,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어오는 헤리티지가 이 840 테스타로사에는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인버터 들어가 있죠. 카본이나 조그만하게 프렁크도 있어요. 그리고 페라리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컬러도 이 빨간색이 그냥 빨간색이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그 빨간색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다 만들 수도 있고요. 옵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옵션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이게 본넷을 열면 이 앞쪽에 내가 옵션을 넣었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본넷을 연 이유가 이 앞쪽에 전기 모터 2개와 앞쪽에 인버터를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일단은 이 849 테스타로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 단순히 이거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좀 우겨 넣은 거다, 이런 거는 안 타보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막상 타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세계가 경험이 됩니다. 아예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앞에 2개, 뒤에 하나. 이 전기 모터의 이 반응 속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차의 움직임 자체가 민첩하면서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그 주행 시스템이 여러 가지 엄청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행할 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시승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7.45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배터리의 위치는 엔진룸과 운전석 중간 사이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무게 배분을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7.45kWh의 용량 배터리, 이 정도 되는 용량이라면 전기 모터로만 얼마나 가냐? 전기 모터로 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25km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무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해놓고 25km밖에 안 가냐? 이것도 이 차를 안 타봤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8기통이나 12기통이나 이런 좀 이제 슈퍼카를 타면요, 처음에 냉간시 소음이,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만약에 시동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천둥이 울립니다. 아다다다다 소리가 엄청나요. 그러면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 도심지,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전기 모드로 해가지고 나오고, 그 외곽 지역에서는 이제 스포츠 모드나 일반 모드로 해서 엔진을 깨워라 하는 그 기준이 25km입니다. 경쟁 모델이 이제 레벨2가 11km 정도 가는데 얘는 25km고요. 또 이게 또 언제 도움이 되냐면 도심에서 대지게 막힐 때, 그때 이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면 차가 와, 이거 왜 이렇게 편해? 이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 이게 지금 8단의 F1 그 DCT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달릴 때는 즐거운데, 내가 만약에 정체되어 있는데 차 막히는데 이걸 타고 그 도심에서 타고 다닌다, 이게 죽음이에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때 전기 모드로 가면은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다. 엔진의 위치 봐요. 이거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페라리를 상징하는 또 헤드캡이잖아요. 요게 이제 테스타로사, 요 이름을 쓴 게 1950년대, 그리고 테스타로사라고 나온 거는 84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엔진룸 위치만 봐도 무게 배분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왜 디자인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냐면, 평평한 면은 그대로 있지만 옆에 요거 봐요. 이거 기존에는 페라리에서 보기 힘들었던 각진 라인들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스포일러까지 이어지고요. 이 각진 면이 정말 평평하게 칼각처럼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페라리와 되게 많이 다르고요. 특히 이 문과 연결되는 요 라인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와, 기존에 있었던 SF90에서는 보기 힘든, 뭔가 되게 저 엔초 페라리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F40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조금 많이 다릅니다. 여기 연결된 이런 부분도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것도 다 지금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옆에는 되게 널쩍하고 위에는 볼륨감 있는 요 라인이 측면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은 좀 그냥 되게 뭔가 늘려놓은 느낌이라 여기 중간에 카본 라인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자, 요거 딱 누르면 손잡이가 열려요. 제가 이거 SF90 때도 말씀드린 건데, 창문이 왜 이만큼이 남아있을까요?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문을 내가 닫았을 때 이 창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문이 조금 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 이건 공감은 안 되지만 차를 아끼는 분들은 요렇게 만져가지고 문 닫잖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문을 잡고 닫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닫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스파이더 모델이 나온다는 거는 이 진짜 협소한 공간에 이 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좀 부럽다. 이제 얘는 이제 아세토 피오라마라는 패키지를 들어보면 경량이잖아요. 단순히 경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서스펜션 댐퍼도 달라지고 이 공간 그리고 이게 다 지금 카본이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달라지는 거죠. 실내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운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849 테스타로사를 기점으로 또 새로운 이 실내 레이아웃을 아마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결한 느낌으로 다 있어요. 이 클러스터 안에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라이트나 뭐 카메라나 차고 높이 조절하는 거는 왼쪽에 있고 드라이브나 후진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요거 그냥 조그만하게 컵홀더 여기 하나 있고요. 키 둘 수 있는 공간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선 충전 패드인가 아마 그 정도 수준? 그다음에 패신저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수납함.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들어가 있는 게 심플한 게 바로 이 또 매력이다. 그다음에 감싸준 요 느낌. 이게 송풍구도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딱 운전석만 뭔가 독립적으로 나눠주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기점으로 딱 여기 기점으로 조수석은 그냥 약간 좀 플러스 원. 사실 이런 차를 탈 때 옆에 사람 잘 안 태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 위주로 모든 버튼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나마 조수석에서 이제 패션 디스플레이로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송풍구 하나밖에 없잖아. 운전석에 두 개 있는 이유는 이게 메인은 여기 운전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공간 이런 것도 막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중요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거 문은 여기 버튼으로 눌러서 여네요. 이게 전자식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방전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요 밑에 레버 있습니다. 이 레버를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튼 3개 있죠? 이거는 본넷 기름 넣을 때 하나는 이제 플러그 또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거. 충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30분에서 그래도 한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대충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페라리 849 테스타로사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뭐 실물이 별로다 이런 얘기. 물론 실물을 보면 그런 소리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차 자체가 막 디자인을 보고 사는 차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뒤에를 보면은 딱 이렇게 지금 실제 오너분들을 초대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해놨잖아요. 이제 이 다음 섹션이 실제 오너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진짜 이 비싼 돈을 주고 페라리를 샀다. 그리고 그 페라리를 경험하면서 이 차를 타는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페라리를 사서 정말 대접을 받고 있구나. 혹은 정말 이런 브랜드 가치가 되게 높은 차를 타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이런 행사와 고객을 위한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차값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짧게 이 페라리 849 테스타로사를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아마 MRP 요거 시승 행사가 있는데 요거 때 좀 이 시승을 보여드리면서 페라리의 또 어떤 주행 느낌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보면서 역시 페라리는 페라리다. 여기 딱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F80의 느낌도 좀 나요. 널쩍합니다. 멋있네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페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본 페라리랑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색다르게 예뻐요. 평소랑 다르게. 어때요? 저도 페라리 하면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각진 느낌이 보이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뻐요? 네. 사실 수 있으세요? 그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돈이 얼마나 모자라죠? 이게 얼마라고 하셨죠? 이게 8억. 7억 9천. 진짜 조금 모자라. 조금. 조금? 네, 한 7억 9천 정도? 페라리가 좋아요, 람보가 좋아요? 페라리가 좋습니다. 페라리가 좋아요, 람보가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저게 정답인가?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